안녕하십니까. 세피TV입니다. 세냥교주입니다. 유튜버명입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이 경제 변수 중에 이자율과 환율은 국제경제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환율 부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피TV입니다.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익 실현할 때의 환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할 시에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상황적인 논리가 중요합니다. 커다란 변수가 전쟁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를 억제합니다. 이자율도 낮추랍니다. 반발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관세도 높일 것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예측이 불허한 측면도 있지만 진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양국의 통화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석탄, 원유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PBOC은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달러당 7.269위안으로 설정하여 예상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환 조정국으로 의심받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도 의심받기도 하였습니다.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대응 조치에 기인합니다. 한편 한 유명 언론기관 분석은 미국 달러는 이러한 무역 긴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수준이 중국보다 높고 무역 갈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꼭 사실은 아닙니다. 자산 유형의 선택은 더욱 복합적이고 국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양국 통화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가격이 강세가 될 거야, 덱세가 될 거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권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과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달러의 방향성 강세에 비해서 약세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달러 강세 요인, 미국의 높은 금리 유지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만 연준이 물가 안정과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되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앤드 대중국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위안화 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 우위, 현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중국 및 신흥국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할 경우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약세 요인,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약달러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재집권 후에도 강한 달러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무부 및 연준을 압박하여 달러 약세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확대 가능성. 미국이 대규모 관세 및 재정 지출을 단행하면 무역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달러와 약세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가한다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단기적으로 강세, 장기적으로 약세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가능성 높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 무역 갈등, 높은 금리 유지 등이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달러 수요 증가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선호할 경우 연준의 압력을 가해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역 적자 확대 및 재정 적자 증가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2025년 2월 기준으로 보면 당분간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우선 환율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약 1450원 내로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환율은 1430원에서 1476원 사이에서 변동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상반기 동안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과 미중 무역 갈등에 체점하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원화 대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글로벌 경제의 흐름 등 다양한 요인들도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수출 보조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향후 방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경제 지표와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피디TV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화폐 전쟁과 그에 따른 환율 변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은 양국의 통화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위안한 약세를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의 강세는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 가능성과 무역 적자 확대 요인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5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한국의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추가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투자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변동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피기TV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국 갈등의 장기전 이야기입니다. 불법 이민, 트럼프 경제, 무역, 그리고 AI 등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세피디TV입니다. 트럼프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각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최대 화제가 되는 게 이상하다. 세냥 교수입니다. 제 목소리로 녹음해 제시합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활동, 투자활동도 이런 배경 이해하에 진행해야 한다. 1. 미국 중국 갈등의 지속성과 배경.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기적인 외교적 충돌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경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국의 갈등은 경제, 무역, 기술, 군사, 이념적 대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21세기 국제 질서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 글에서는 불법 이민 문제, 트럼프 경제 정책, 무역 전쟁, 그리고 AI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라는 4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미중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결국 선한 싸움이다. 동성애도 반대하고 성별은 2개 남성 여성이 있다고 선언한다. 미국에서 외국 지원하는 조직은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고 있다. 비효율적 좌익 예산이라고 삭제되었다. 여러 변화가 진행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큰 프레임이 아니고 다시 이야기. 하지만 모든 국가가 내막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고 할 것이고 미국도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 손실을 트럼프는 세게 이야기하고 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불법 이민 문제와 미중 갈등.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중국과의 갈등과도 연관이 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는 주로 중남미에서 발생하지만 중국인 불법 이민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은 주로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며 이는 미중 관계의 또 다른 마찰 요소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불법 이민을 강력히 단속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재집권하면서 다시 이러한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민자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미국 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동시에 법질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중국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도 이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중 간 외교적 갈등을 더욱 장기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불법을 저지른 법제자에게 예외는 없다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3. 트럼프 경제정책과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화했다. 관세 부과, 기술 제재, 중국 기업 퇴출 등의 조치는 미중 간 경제적 대립을 더욱 격화시켰다.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당연히 이 기조는 연장된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 모델은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 압박이 심화될 경우 중국은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1대1로 정책을 확대하여 다른 신흥국과의 협력을 늘리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 공세를 견뎌내기 위해 자국 내 공급망을 더욱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은 내부적으로 부동산 폭망, 부채 급증, 청년층 실업으로 코너로 몰리고 있다. 증권시장도 분위기가 별로이다. 가진 자만 진행되고 경제는 저성장으로 횡보가 예상되고 정치권도 개편이 예견되기도 한다. 4. AI 경쟁과 기술 패권 다툼. AI 기술은 21세기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오픈 AI, 구글, 테슬라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등의 기업을 통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DEP SEK란 벤처기업에 나타나 저비용으로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대 포장되었고 비용도 정확히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허권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 단편적이지만 중국도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도. 결국 AI는 각 국가가 인재 육성과 인재 유치에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도 경쟁적으로 한다. 반도체도 고가의 사양이 필요할 수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지속적인 최적화,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의 AI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 통제, 미국 내 중국 AI 기업 활동 제한 등의 조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AI 연구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 중동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려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통한 저가 공세로 자국 내 산업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5. 중국의 대응과 장기적 전망.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압박이 지속될수록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것이다. 첫째,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과의 금융 및 무역 탈동 조화 D-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다. 셋째,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요한 지점이다. 여기를 어떻게 미국이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금융계는 회오리 바람이 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중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면서 미중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중국 또한 이에 맞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것이다. 결국 미중 관계는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국제 질서는 개편된다. 그 방향은 미국이 중심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중요 변수이다.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령하며 중간지대를 만드는 방안도 묘수가 될 수 있다. 중국도 몇 개 국가가 되는 것도 변수로 등장도 가능하다. 대만은 상수이다. 6. 결론이다. 미중 갈등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21세기 국제 질서를 결정할 장기적인 구조적 경쟁이다. 불법 이민 문제, 트럼프 경제 정책, 무역 전쟁, AI 패권 경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기술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국은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칠 것이고 이에 맞서 중국도 버티면서 자체적인 대응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미중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향후 글로벌 시장과 국제 관계는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트럼프 위기는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멕시코, 캐나다도 관세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를 지켜보아야 한다. 쉽지 않은 게임이 진행 중이다. 한미일 공조 및 협력 강화에 기반해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 선택이다. 세피디TV입니다. 미중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충돌을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부터 트럼프 경제 정책, 무역 전쟁, AI 기술 경쟁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재집권하면서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내수 강화와 신흥시장 개척 등으로 대응 중일 것입니다. AI와 반도체 기술은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며, 세계 경제는 이 갈등의 영향 아래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정세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도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피디TV입니다. 샘행 교수입니다. 중국의 한계와 도전 산업 차원의 분석 1. 서론.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체제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인권 및 대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직접 경제를 더욱 강하고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지나친 해외 개입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한중 정서가 커져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중국 산업의 주요 한계와 이에 따른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국 산업의 주요 한계 1.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국가의 공통사항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기업들이 동남아 및 인도로 이전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 기술 자립의 어려움,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의 기술 제재를 받고 있어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함. 3.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약화됨. 지방정부 및 기업 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사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 압박. 탄소 중립 목표 2060년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변화해야 함.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비용 부담이 큼. 5.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 방식이 지방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보다 혁신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중국 산업의 도전과 대응 전략. 1.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추적 확대. 인공지능, 로봇, IoT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로 노동력 감소 문제 등 독자적인 반도체 및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 역량 강화. 2. 내수 시장 확대와 소비 산업 성장. 중산층 확대와 함께 내수 기반 산업을 더욱 강화해야 함.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글로벌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3.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흥시장 개척. 1대1로 정책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개척. 미국 및 서방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국가의 협력 강화. 4.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 친환경 산업 투자 및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 5. 경제 시스템 개혁 필요성.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함.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직접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 중국을 56개의 독립국가로 분리하고 내몽골 등 지역을 독립시킨다면 세계적인 반응이 뜨거울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중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결론. 중국 경제와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기존의 성장 방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결합된다면 중국은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현재 구조적인 한계와 산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핵심 기술 의존도와 기술 제재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치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는 경제 시스템의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환경 규제와 탄소 중립 목표는 기존 산업 구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 스마트 제조 확대, 내수 시장 강화와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벗어나 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은 중국이 직면한 한계를 기회로 전환하게 할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금은 여러 구조적 한계와 산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며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 의존도와 서방 국가의 제재는 기술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채 증가는 경제 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환경 규제와 탄소 중립 목표는 기존 산업 구조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은 표류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내수 시장 확대, 신흥 시장 개척 등 혁신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넘어 자유주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은 중국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북한을 떠나서 2년 체제 동맹을 더 이상 한계가 있으며 핵은 모두가 보유한 체제이고 불덩어리를 머리에 올려놓고 사는 비극인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상생이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은 모두가 적이며 스파이들을 거의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평들입니다. 팩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완전한 학술 논문이 아니면 사전 조사 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세피딕TV입니다.